정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했는데 복습이에요. 이거는 일간이 어떻게 돼요? 현실 환경이나 이렇게 조직이 되는 정관, 그렇죠? 현실 환경이나 조직이 되는 정관, 이 정관에서 주는 임무를 이제 적합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간은 근황이 아니고 인황해야 된다. 그렇죠? 인황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정관격이 일간이 근황하게 되면은 그 기운이 상관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상관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관경관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관을 능가하는 실력을 자기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정관을 능가하는 실력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발휘하게 되니까 프리랜서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관격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비겁으로 또 정관이 왕하다라면은 비겁은 어떻게 되죠? 재생관을 못하게 재성을 상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재생관이 안 되니까. 정관격이 비겁이 있으면은 재생관을 못 받으니까 책임자 자리까지 갈 수가 없고, 대개 보면은 이렇게 대행업체, 그렇죠? 대행업체가 되고자 하는데, 대행업이라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대행업이 아니면 비정규직인 거예요.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정관이 만약에 은행이라면, 정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은행이라는 조직이라면은 내가 근황하게 생겼다 이러면은 나는 거기에서 어떤 연봉계약직이거나 성과급을 받는 성과계약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관격에 비겁이 왕하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것도 어떻게 관연상생이 비겁으로 왕하니까 이렇게 대행업체, 업무 대행업체가 되는 거예요. 은행의 업무 대행업체가 뭐죠? 뭐 전산을 맡는 전산용역업체라든지, 뭐 현금 수송을 맡는 어떤 그 현금 수송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해주는 대행업체들이 정관격이 비겁이 왕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정관격이 이제 재생관을 받아야만이 이렇게 조직의 책임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생관은 되고 인성이 미약하면, 원래 정관격이 인성으로 왕하라 그랬는데 재생관은 되는데 인성이 약하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관리자로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대기업에 가면 오너 가족들이 있죠. 오너 가족들처럼 그 조직의 그 인수자로서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업을 물려받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게 아니고 있는 환경, 그렇죠? 가업에서 물려받아서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이나 같다는 거죠. 재생관이 되려고 하면은 격이 정관격이거나, 그렇죠? 이제 정제격, 제격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생관이 먼저 되는 거죠. 재생관이 먼저 되고 인성이 약하면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재생관이 되려면 일간이 근황해야 돼요. 정관격은 항상 관이라고 하는 업무에, 그렇죠? 적합하게 이제 그 대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인성으로 왕해야 되는 건데, 재생관이다라고 하면은 재생관의 특성은 다 있죠. 관인상생도 재생관 해야 되고, 살인상생도 재생살 해야 되고, 식상생제도 재생살, 그렇죠? 상관생제도 재생살을 해야 다 책임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재생관이 먼저인 사주가 있다고. 그러한 사주는 일간이 근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으로 왕한 게 아니라 일간이 근황해야 재생관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관격이 인성으로 왕하면은
관인상생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관격이 근황하면은 재생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 우선이 아니죠. 능력이 우선이 아니고 그 조직의 생리에 이렇게 맞춰서 따르는 게 우선인 거예요. 정관격이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살격, 평관격을 한번 볼까요? 평관격은 일간이 근황해야 된다 그랬죠. 일간이 근황하면은 제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살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바로 이제 그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간이 근황하니까 개인적인 능력도 있는 것이고, 제사를 하니까 조직에 헌신해 가지고 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 상격인 거예요. 이게 평관격의 상격이에요. 이제 내가 식신 제사를 할 수가 있다. 식신 제살로 태어났다. 식신 제살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을 발휘해서 공을 세우는, 그렇죠, 전문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죠. 식신 제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평관격에서 중격 정도에 들어가요. 양인합살이라는 게 있는데, 살을 이제 취급하면은 살이라는 것 속에는 양인격도 포함을 시키세요. 평관격만 아니고 살을 일단은 상신으로 쓴다는 거는 평관격이 이제 1번이요. 편인격도 이제 살을 쓰고 이제 양인격도 살을 쓰는데, 이렇게 양인합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양인격에 해당되는 말인데, 식신이 없고 일간의 근이 이제 인에 있을 때, 양인에 있을 때 양인합살을 하는 거예요. 이거 평관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타고날 때부터 인물 대비 크다는 얘기세요. 일간이 그 양인의 근을 했을 때, 즉 말해서 간목이 묘월, 뭐 임수가 자월, 병화가 5월 이런 식으로, 경금이 6월 이런 식으로 인에다가 이제 근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반드시 살이 있어야, 천간에 살이 있으면은 이제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살이 없으면은 이렇게 한량, 대한량, 이렇게 한가한, 평생 한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공을 하느냐, 인의 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량으로 사느냐는 결국은 살이 천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황하고 식신제살, 그리고 양인합살, 이거는 사회적으로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살은 이제 또 합살이라는 게 있잖아. 합살이라는 게 겁재합살도 있고 상관합살도 있는데, 합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공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갖기 위해서 환경을 활용해서, 환경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은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이권을 챙기는 것과 같은 게 합살인 거예요. 그 양간은 겁재합살을 하고 음간은 상간합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합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부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합살이고, 내가 사회적으로 공적인 어떤 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양인합살, 그리고 식신제살.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재생살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직의 수장이 되고 또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이제 살을 보는 건데, 간목이
인목이나 간목이 인이나 묘의 근을 했을 때는 간목이 인이나 묘의 근을 했을 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왕이라고 해요. 왕. 이걸 갖고 왕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강이라고 해요. 왕이라고 하고 강이라고 하죠. 또 뭐라고 해요? 이걸 갖고 걸록이라고 그러죠. 걸록이라고 하고 이걸 갖고는 또 뭐라고 그러죠? 양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양인이라고 하죠. 또 부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걸 갖고 생왕하다 이러죠. 이게 또 왕이라고 하죠. 이걸 갖고 왕이라고 하고 생이라고 하고 건이라고 하고 인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강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 간목이 인월이다 묘월이다 할 때 근이 왕하다고 할 거냐 강하다고 할 거냐. 왕하다고 하거나 강하다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그 강유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강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게 뭐죠? 12운성 12운성에 보면은 때를 나타나는 거예요. 강하게 해야 될 때, 부드럽게 해야 될 때, 그러한 때를 나타내는 걸 가지고 왕하게 해야 될 때, 강하게 해야 될 때, 이러한 이제 그 기운의 변화를 나타내는 걸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왕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건이냐 인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업무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의 내용을 얘기를 할 때는 건이냐 인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문필가다, 그럼 뭐 도필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문필가와 도필가, 그리고 문과 무, 문과 무가 다르죠?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업무의 내용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이냐 왕이냐, 생이냐 왕이냐 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시간의 질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의 질서. 이거는 기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운. 이건 시간의 질서, 업무의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왕이냐 강이냐, 걸록이냐 이제 양인이냐, 걸록이냐 왕인이냐, 이제 생왕묘냐, 생왕묘라고 하잖아요. 진이 있으면 생왕묘라고 하죠. 생이냐 생왕묘, 뭐 이렇게 왕, 강, 건, 인, 걸록, 인, 이게 이제 부르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 이 다른데 그냥 이렇게 걸록이냐 이제 양인이냐라고 하는 업무의 내용을 얘기한다. 그렇죠? 생왕묘다라고 하는 시간의 질서, 왕이냐 강이냐는 강유론적이다. 강유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그 편인격 자체를 외격으로 논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천간에서 이제 편인이 합의되면은, 천간에 편인이 합의되면은 비밀 누설로다가, 그렇죠? 비밀을 누설해서 자기 주인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망신을 주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편인격이 이렇게 만약에 용이다 그러면, 편인격이 편인이 이제 억부용신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비밀을 다루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밀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관을 설을 해야죠. 관설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뭐예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인이 억부용신이다라고 하면은 재성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재성이. 편인격이 해야 되는 거는, 비밀 업무를 다뤄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제 비밀로 해야지 그거를 오픈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합의되면은 오픈하지 않아야 될 비밀들을 누설해서 그렇죠? 망신을 살 수가 있다.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정인격은 어떨까요? 정인격은 비밀을 지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항상 공유의 원칙을 가지는 거예요. 항상 공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인격이 이런. 항상 정인격은 이제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고 공지사항처럼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게 정인격이고, 편인격은 항상 이렇게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게 편인격의 차이죠. 부피와 어떤 그 질량을 잴 때, 부피와 질량을 잴 때, 부피라고 하는 거는 크기의 대소를 나타내는 거죠. 크기의 대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 그렇죠? 목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목은 을목이에요. 을목. 을목이 되는 것이고, 질량을 나타내는 거는, 질량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무게를 보는 거죠. 무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금으로 보는 거죠. 금으로 보니까 여기서 가장 무거운 거는 신금이 되는 거예요. 이때 질량이라고 하는 무게는 뭐냐 그러면 이게 가치의 질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치 같은 게 더 비싼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다 신금이 가치가 더 나가죠. 그래서 신금이 가장 무겁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살과 이제 아까 정제, 편제, 관살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봤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운을 볼 때는 정유년이라고 하는 이제 운이 이제 왔으면은 운을 볼 때는 항상 일간의 행위, 일간의 행위와 관살의 동태에 맞춰야 돼요. 관살의 동태에 맞춰서 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운이 왔다. 원래 신금일주니까 살이 왔죠. 살운이 왔다 그러면 내가 근황한가, 그리고 식신의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내가 합사를 하는 사주인가 재생사를 하는 건가, 이것 중에서 어떤 게 내 사주에서 하는 건지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인성운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운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임무를 수행하는데 상관이 있다. 내 사주에 정화가 인성으로 왔는데 상관이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불완전한 직장을 만난 거죠. 이때 만나는 직장이나 이때 만나는 남자는 불완전한 남자거나 이렇게 불완전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관을 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상관이 없으면은, 사주에 상관이 없으면은 안전한 직장을 만나거나 괜찮은 남편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능력이 별로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관이 있어야만이 관이 뭐예요? 부족하죠. 관이 뭔가가 좀 미흡하고 직장이 뭔가가 좀 미흡하니까 그 직장을 내가 살려야 되고 그 직장을 구해야 되고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사주라는 얘기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남편도 안전하고 직장도 안전하다는 얘기는, 즉 말해서 내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세요. 능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세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일간의 이제 능력을 볼 때는 이제 그런 거고,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있어갖고 관살이 불완전해야만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관살한테, 그렇죠? 관살한테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병이 없으면은 병이 없는데 뭘 고쳐요? 고칠 기회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성공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세요. 내 사주에 관은 있는데 식상이 없다. 성공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세요. 여자 사주가 천간에 상관이나 겁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간에 상관이나 겁재가 있다면 이 사람은 남자를 찾거나 직장을 찾을 때 어떻게 완벽하고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죠. 이 직장을 찾더라도 괜찮은 직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취업이 늦어지고 취직을 못하고 나중에 남편을 만나는데 문제 없는 남편 만나려고 고르고 고르다가 오히려 문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간에 겁재나 어떤 이런 상관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너무 골리다가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바둑에서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죠.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이 없는 일간, 그렇죠? 일간이 근이 없다. 그런데 이제 식상이 있어가지고 인성한테 이제 터졌어요. 근이 없는 일간인데 이제 식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인성이 와가지고 딱 쳤어. 그럼 그거는 뭐냐 그러면 도식이거나 상진 맞은 거예요. 일간이 근이 없으면 도식이나 상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이나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식신상관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고 세무서에서 찾아오고 과태료를 내라고 과태료 부과법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관이 맞으면은 상진, 식신이 맞으면 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관살한테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인성이 왕해서 인성한테 맞았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라고 하는 거는 근왕하냐 인왕하냐 비겁으로 왕하냐 일간이 뭘로 왕하냐 그 신앙한 이유를 알면은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해결책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오행이 잘못됐을 때 대부분의 처리 방법은 간목이나 경금이에요. 간목이나 경금이 이제 처리하는데 방법론이고, 육신이 잘못됐을 때 처리하는 거는 일간의 근왕이에요. 근왕. 일간이 근왕하냐 인왕하냐 비겁으로 왕하냐 이게 이제 육신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 방법. 오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 방법은 간목이냐 경금이냐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장사를 내가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장사를 잘하는 간목을 데려다 놓거나 그렇죠? 손님이 좋아하는 이 경금이라는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장사가 이렇게 안 됐을 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물건을 교체해야 되는 건지 사람을 교체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건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오행으로 봐야 되는 거, 사람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육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간목으로다가 만약에 이제 또 이렇게 사람을 이제 데려다 놓으면 되죠.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간목으로다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는 의미는 본인이 마인드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새로운 마음을 먹으면은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금으로다가 물건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사를 가는 방법이에요. 이사를 가는 방법. 그러면 병화가 이제 병신년처럼 병화가 말썽을 부렸다 그러면은 간목으로 고쳐야 되고, 그렇죠? 임수가 난동을 부렸다 그러면 경금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 나는 임수도 없고 병화도 없다 이러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해결책은 없어요. 임수 병화가 사주에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관사를 상대할 때는
일간이 근왕하면은 살을 상대하고 이렇게 인성으로 왕하면 관을 상대하잖아요. 만약에 살을 상대해야 되는데 근이 없다 그러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 돼요. 살이 왔어요. 자, 원래 신금일간이 살이 왔어요. 살이 왔는데 근이 없어요. 근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관에 인성이 없다. 정관이 왔는데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정관은 뭐 인성이 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인성이 없다. 이런데 만약에 투자나 뭐 투기, 재테크 이런 거 혹은 뭐 개업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망해요. 꼭 나라 법이 바뀌어서라도 망하고 그 주위 환경이 죽어서라도 망하기 때문에 정관격에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 다녀야지 이렇게 투자나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겁이 왕하면은, 비겁이 사주에 이제 이렇게 왕하면은 관사를 상대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비겁이 왕하다 그러면은 항상 조직의 반기를 들어요. 조직의 반기를 들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충성을 하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저 원래 운을 보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관사를 상대하는데 일간에 근이 있다, 일간이 근이 있다 그러면은 상사에게 반기를 들게 돼 있어요. 상사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반기를 들기 때문에 상사에게 회사에 충성하라고 원래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직에 충성을 하는 마인드로다가 마음을 바꾸게 해줘야 되는 게 올해 이렇게 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년 운을 보는 거는 뭐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그렇죠? 일간의 행태를 봐라. 일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일간의 행태를 봐라. 그리고 관살의 동태를 봐라. 그러면 관살을 기준으로 나를 볼 거냐, 나를 기준으로 관살과 재관을 볼 거냐, 그래, 그걸 이제 먼저 잡고, 그렇죠? 일간의 행위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근에 들어있다. 일간의 준비는 인성에 들어있고 일간의 행위는 식성에 들어있어. 그러면 일간이 아니고, 일간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인성과 식상과, 그렇죠? 근을 보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관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재성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거를 보는 것들이 이제 운을 보는 방법인 거예요.